그래서 이제 뭐 요즘 일어나는 일들이 갖다 그냥 몇 가지 제가 이제 두서없이 이제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그럼 디지털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정부는 또 어떻게 좀 이제 그 해야 되느냐. 그냥 저의 그냥 조금 그냥 짧은 소견을 좀 말씀 좀 드리고자 하는데, 일단은 아까 이제 플랫폼 우리 회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이 디지털 플랫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플랫폼이라는 개념이 지금 상당히 많이 변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초창기의 그 웹 1.0의 시대는 우리 옛날에 보면은 그 뭐 이런 그 야후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그냥 읽기만 하는 웹이었었어요. 이건 웹 1.0의 생태계다 그러고, 지금 우리는 현재 우리가 느끼고 있는 웹 2.0 시대의 플랫폼 위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좀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튜브라든지 여기 있는 것처럼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근데 좀 웹 2.0 기반의 이 플랫폼은 굉장히 독점적 플랫폼이에요. 그러니까 이 플랫폼을 만들고 이 위에서 사람들 막 뛰어놀게 하는데, 그러면 이 모든 수익은 이 플랫폼을 공급한 사람들이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지금 뭐 구글이다 뭐다 만들어져 있고, 지금 그 우리나라도 뭐 카카오 이런 데가 그래서 막 골목 상권도 다 한다 그래서 막 문제가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이게 이제 이 어떤 독점적 플랫폼을 웹 2.0 그 플랫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요즘 얘기가 되는 플랫폼은 웹 3.0 기반의 플랫폼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공유경제 플랫폼이에요. 여기는 참여자들이 참여한 만큼 보상받고, 또 피어투피어로 뭔가 거래하는 어떤 중간자들이 뭔가 띄어먹거나 이런 것이 아닌 피어투피어 경제 기반의 플랫폼을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디지털 플랫폼 정부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이 웹 3.0 기반의 플랫폼, 바로 공유 경제 기반의 플랫폼, P2P 기반의 플랫폼으로 우리가 가는 것이 이제 맞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 좀 고려할 것들이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어떤 플랫폼의 변화 이런 것을 보면서 제가 한 2년 전쯤에 제가 이제 한국경제에 한 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한 2달에 한 번씩 칼럼을 써왔었는데요. 그때 한 2년 전쯤에 이 신플랫폼 전쟁의 시작이란 제목으로 이제 칼럼을 쓴 것이 있습니다. 이제 내용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이 로고는 굉장히 눈에 익으시잖아요. 이거 많이 봤던 로고잖아요. 근데 여기 로고는 좀 생소하실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본 게 몇 개 있다 그렇게 느끼시면은 이거 굉장히 이제 좀 앞서가시고, 되게 이제 또 이 암호화폐 이런 데 투자하신 분들은 조금 이렇게 이런 게 좀 민감하시면 이제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웹 3.0 기반의 플랫폼 기업들이고, 얘네들은 바로 이제 웹 2.0 기반의 독점적 플랫폼들을 제공하는 공룡 같은 기업들이에요. 근데 제 눈에는 얘네와 얘네들 간에 지금 이제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앞으로 누가 이길지는 몰라요. 그러나 새로운 전쟁이 시작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런 새로운 전쟁이 시작되고 있는데, 우리 정부나 우리 기존의 기성세대들이 이 새로운 전쟁에서 새롭게 뛰어드는 이 친구들을 갖다 우리가 좀 도와줘야 된다. 왜냐하면은 저는 정말 안타까워서, 아까 제가 2000년대 초반에 인터넷이 처음 들어왔을 때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에 이제 인터넷이 도입되고 그 당시에 정말 인터넷 붐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닷컴 버블이라고 얘기할 정도의 닷컴 아주 전성기였어요.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인터넷 기반의 기업들을 무수히 많이 만들었어요. 그때 이제 만들어졌던 기업 중에 여러분 지금 얘는 뭐 너무나 잘 알거잖아요. 이 페이스북. 근데 얘보다 3년 먼저 페이스북 같은 그런 이 SNS 서비스 플랫폼을 만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사용을 하고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너무나 잘 알려진 거잖아요. 싸이월드, 그죠? 뭐 I love school, 뭐 이런 것들이 다 3년 먼저 시작했어요. 3년 먼저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그런 SNS 기반의 이 플랫폼들이 뭐 개인정보 보호다 여러 가지 막 규제받고 뭐 하고 뭐 하는 사이에 얘네들은 마구마구 막 퍼뜨리면서 결국은 다 이제 사라지고 마른 거죠. 결국 우리가 다 이거 쓰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아까 에스토니아 얘기했는데, 에스토니아가 굉장히 자랑하는 벤처 기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인터넷으로 이 전화를 할 때 쓰는 그 서비스가 있어요. 혹시 그 스카이프라는 거 여러분들 아세요? 스카이프. 너무나 유명하잖아요. 이 스카이프는 에스토니아에서 그 인터넷 기반의 전화 서비스를 시작한 벤처 기업으로 시작한 기업이었어요. 근데 얘네들이 이제 커서 나중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얘네들을 갖다가 80억 달러를 주고 인수를 합니다. 이 스카이프를 어마어마하게 돈을 주고. 그래서 에스토니아에 마치 우리 같으면 삼성전자 같이 아주 자랑스러운 그 기업이 바로 스카이프예요. 그런데 이 스카이프보다 아주 재밌어요. 제가 조사해 보니까 스카이프보다 3년 먼저 대한민국에 그런 인터넷 기반의 전화 서비스라는 기업이 있었어요. 혹시 기억하세요? 다이얼패드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다이얼패드. 한때 아주 굉장히 아주 핫했어요. 그러나 이 회사도 뭐 여러 가지로 뭐 규제도 받고 뭐 하면서 결국은 크지 못하고 사라졌는데 에스토니아의 스카이프는 87억 달러 받고 마이크로소프트에 인수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초창기 인터넷 나오면서 이 웹 2.0으로 들어갔을 때 굉장히 좋은 기회들이 있었는데 그때 놓친 거예요, 우리가. 근데 지금 일로 또 넘어가고 있어요. 여기서는 우리가 지금 뭔가 해야 되지 않나. 근데 지금 저도 불안한 것이 이거 좀 많이 놓치고 있어요. 2017년만 해도 우리나라가 아주 거기 핫한 플레이스였었어요. 근데 요즘 이제 많이 뭐 정부에서 뭐 안 된다, 뭐 한다, 뭐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사실 웹 3.0의 굉장히 핵심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제 암호화폐인데 말이죠. 그런 것들 다 못하게 하니까 그거에 파생된 여러 가지 비즈니스들이 다 이제 꽁꽁 묶여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야, 이거 또 이러다가 이것도 또 놓치는 거 아닌가. 우리가 여기 이때 이거 좀,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이제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제가 신플랫폼 전쟁이 시작됐다. 이제 그런 글을 썼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새로운 정부에서 새로운 디지털 플랫폼을 간다. 우리가 이제 여기를 갖다 이제 지향해서 이제 가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정부가 디지털 플랫폼을 다 만들겠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정부가 어떻게 다 플랫폼을 다 만듭니까? 이 정부는 이런 플랫폼들이 막 만들어질 수 있도록 플랫폼의 인프라를 갖다가 이제 만들어요. 그 플랫폼의 인프라라는 것이 뭐냐? 이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들 모아서 쓸 수 있도록 해주고 말이죠. 그런 인터페이스 만들어주고, 그러나 또 이런 데이터들이 잘못해서 오용되지 않도록 그런 기본적인 보안이나 정보 보호 같은 거 정부에서 다 해주고, 그래서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말이죠. 또 뭐 방역에 요거에 올라갈 수도 있는데 제가 특별히 좀 이 국가 방역 인프라 같은 것들, 이런 것들 정부에서 밑에 깔아주고, 이래서 이 위에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움직일 수 있도록, 그런 것이 사실은 정부가 디지털 플랫폼 정부가 지향해야 되는 그런 방향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한 두 가지 예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이제 이 데이터들을 갖다가 잘 모아서 쓸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말씀 드렸는데, 이건 저의 그냥 상상입니다. 이제 카카오가 뭐 카카오 택시 이것 때문에 그 택시업자들이 상당히 막 뭐 여러 가지 불이익도 당하고 뭐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은 야, 니네 이거 안 돼. 그리고 딴 애들도 좀 할 수 있도록 카카오 택시 같은 거 좀 만들어. 어느 지자체에서는 우리 동네는 요거 앱으로 만들었어. 이렇게 해봐야. 근데 경쟁이 안 돼요. 왜냐면 이거는 좀 뭐 불편하기도 하고, 이거는 이렇게 여기 연결되어 있는 택시가 몇 대 안 되는데, 카카오는 그냥 뭐 부르면 어디서 오니까 이 경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정부에서 이 모든 택시들의 이제 미터기가 있잖아요. 그 미터기 다 이게 달고 이렇게 하잖아요. 거기에다가 뭔가 그 소프트웨어 모듈을 넣고 인터페이스를 만들어서 정부가 공통적인 이 모든 택시들과 컨택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다 만들어 준다 그러면은 스타트업 기업들도 카카오 택시 같은 좋은 서비스를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서로 경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런 게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카카오가 전화번호 가지고 자기네들 다 이거 카톡에 이거 있으니까 이걸로 지금 다 연결해서 하니까 그거를 아성을 뚫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일반 스타트업 기업들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바로 제가 말씀드리는 어떤 디지털 플랫폼의 인프라다 하는 얘기죠. 근데 이제 그렇게 또 하게 하려면 거기에 어떤 정보 보호나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시스템들이 들어가 줘야 되겠죠. 우리가 이제 우리가 코로나로 진짜 너무나 많이 고생했는데, 제가 아는 그 하나의 스타트업 기업은 그런 기술이 있어요. 뭐냐면은 이 비콘이라는 기술인데,
이게 이제 가게에 딱 들어가면은 이 비콘이 이제 이게 딱 누가 왔다는 것 같다 이렇게 비콘이 이제 전파를 쭉 이렇게 퍼뜨립니다. 그러면은 제가 핸드폰 딱 들어가면 이게 탁 맞으면은 딱 해서 아, 손님이 지금 가게에 들어왔구나 이런 걸 때 인식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비콘은 뭐 너무나 흔한 사실은 기술이에요. 그런데 이 친구들의 특허는 뭐냐면 근데 비콘은 전파의 특성상 이거 원으로 쫙 퍼져나가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잘못하면 가게 바깥을 지나가는데도 이 문에 비콘이 달려 있으면은 뭐 손님 왔다 막 이런 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들의 특허는 뭐냐면 거기에 전파하고 이 초음파, 소나를 같이 해서 방향성까지도 인식할 수 있도록 그 비콘을 만든 거예요. 이거는 아주 그 우수한 기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정확하게 손님이 문 안을 들어왔다 나갔다 이런 것들을 인식할 수 있고 심지어는 이제 그런 대형 매장 같은데 예를 들면 매장 이쪽 편은 건강보조식품이 있고 저쪽 편에는 만약에 기저귀 임산부를 위한 그 섹션이 있다 그러면은 사실은 그러면 어떤 사람이 건강보조식품 앞에 딱 왔을 때 아 지금 요거 세일하는 데라고 쿠폰을 딱 던져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그것을 인식할 수 있는 건 바로 비콘이에요. 비콘이 이 위치에 오면 딱 인식하네. 근데 이게 그런 매장 같은 경우는 이게 원으로 간다 그러죠. 그럼 잘못하면 이 남자가 건강보조식품 앞에 있는데 저 기저귀 섹션인 줄 알고 기저귀 쿠폰이 뜰 수 있고 이제 짜증 나잖아요. 근데 이 회사의 그 비콘 쓰면 그것들이 다 구분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회사가 사실은 조금 돈을 벌게 된 거는 여러분들 스타벅스의 사일런 오더라고 혹시 사용해 보시죠?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럼 스타벅스가 이 회사 기술 쓰고 있어요. 그래서 딱 미리 주문하고 스타벅스 문 안으로 딱 들어온 순간 딱 인식해서 그때부터 이제 커피 내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어떤 아이디어를 내면 그렇게 이제 탁탁 어느 위치에 어느 공간 이런 것들을 인식을 하기 좋으니까 모든 가게들에다가 이거 비콘을 깔면은 그 시간에 누가 들어오고 또 언제 나가고 이것들을 다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핸드폰으로. 그러면 우리 코로나 방역 있잖아요. 이 추적. 이거 사실은 우리 QR코드는 말이죠. 이거 사실 카카오나 네이버한테 다 지금 이거 주는, 그래서 스타벅스는 사실 그걸로 방역하겠다고 많이 질병관리본부에다 얘기했는데도 질병본부가 안 들어줬어요. 그냥 스타벅스 그거 다 지금 알고 있거든요. 들어오고 나가고. 그런데도 그걸 인정 안 해주는데 스타벅스 왜 그걸 싫어하느냐. 아니, 네이버나 카카오한테 우리 지금 매장에 손님이 몇 명 들어오고 몇 시에 얼마나 들어오고 이런 거 다 보내기 싫은 거예요. 다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매장에 이것만 깔려 있으면은 몇 시 몇 분에 들어왔다 나갔다 시간도 알 수 있고 어느 공간도 알 수 있으니까 이 방역 추적은 엄청나게 빠르게 리얼타임으로 추적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의 방역은 사실 그동안에 했지만은 사람들이 물어보고 하는 건 4일, 5일씩 걸리잖아요. 근데 저도 어느 의사 선생님, 그때 국회에서도 이런 것 때문에 토론회 한번 했었는데 이게 코로나 걸리면은 가장 전염이 강할 때가 이틀에서 3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한 5일 있다가 이제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우려하는 게 그러면 내가 어디 매장 들어 이거 다 개인정보 보호 이거 다 노출되는 어떻게 하느냐. 사실은 그거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사실 이제 그것도 블록체인 기술에 블록체인의 동용암호 기술이 있는데 그 사람과 이거를 갖다 분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특정한 사람이 여기 왔다 갔다가 아니라 그냥 특정한 전화번호가 들어왔다 갔다 했었고 그 번호의 소유주가 누군지는 절대적으로 다 매스킹 할 수 있어요. 그건 암호학에서 다 검증한 거예요. 괜히 이제 사회학적이신 분들은 그거 걱정하잖아요. 이 정부가 무슨 OL 이런 것들. 그러나 저는 기술이라는 사람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거는 다 안심하고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정확하게 그때 언제에 지금 확진자가 있었다는 걸 갖다 다 통보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시민들의 어떤 자율의식으로 내가 있었다면 자기가 체크받고 자가격리하고 이걸 실시간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방역 인프라입니다. 그게 바로 기술을 이용한 디지털 기술의 인프라. 이런 것들 가능한 거예요. 정부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이런 것들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인프라만 깔아주면은 여러 종류의 어마어마한 서비스. 근데 그것이 깔리면은 그러면 코로나 방역 이런 것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거 가지고 여러 가지 전자상거래 식당에도 말이죠. 딱 손님 들어오면은 와서 주문하시 이게 아니라 딱 들어오면 그 사람 핸드폰에 그냥 메뉴 딱 올릴 수 있고
메뉴 고르고 앉고 갖다 주고 그러니까 인건비도 줄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들이 이제 가능하게 된다. 그래서 이 정부는 그런 이 디지털 플랫폼의 인프라를 만들어주는 정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